협상은 막 시작됐지만 바다에서는 이미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호를 보냈고 이란은 그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 시작되던 바로 그날, 미 중부사령부는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2척이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2척의 구축함이 이란의 기뢰밭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겁니다.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기뢰 제거. 이란이 세계의 목줄을 조르기 위해 깔아놓은 그 기뢰들을 하나씩 걷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이밍 역시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바다에서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끌수록 미국은 그 사이에 이란의 카드를 하나씩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협상과 군사행동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형적인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군함을 해협으로 밀어넣는다는 건 협상 테이블 바깥에서 이미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협상하자고 마주 앉았는데 상대가 동시에 자기 카드를 빼앗으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겠죠. 무선 통신이 터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날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칫하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교와 군사 충돌의 경계선에서 두 나라의 군함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란이 경고를 날릴수록 긴장은 더 높아졌고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렸다면 협상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구축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항행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휴전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경고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무시한 채 해협을 지나간 겁니다. 흥분하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냉정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네 경고를 들었다. 그런데 상관없다. 미국은 군더더기 없는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군사적 자신감이 없다면 결코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통과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우리의 경고를 듣고 결국 대치 끝에 회항했다. 자신들이 미군을 막아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는 정반대로 발표했습니다. 구축함 2척은 임무를 완수하고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민간 선박 승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무선교신 녹음본입니다. 기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 바다를 지나던 평범한 선원이 우연히 담아낸 역사적인 녹음이었습니다. 그런데스, 그런에서 하나를 받아내를 그런데스. 그 녹음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소리와 미군이 침착하게 응대하며 계속 전진하는 교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경고를 외칠수록 미군은 더 차분하게, 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미국 구축함은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드러난 셈입니다. 이란의 성명은 자국민을 향한 체면 치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막아냈다고 포장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허세이자 동시에 자국민을 향한 위기 관리였던 겁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 병력이 며칠 내로 더 투입될 것이다. 수중 드론은 기뢰 탐지와 제거에 특화된 첨단 장비입니다. 이란 해군이 갖추지 못한 바로 그 장비죠. 미국은 이란이 스스로도 찾지 못하는 기뢰들을 첨단 장비로 하나씩 찾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기뢰를 깔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기뢰들이 미국의 손에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협상 카드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유조선들은 이란이 지정한 경로, 즉 이란 나라크섬 군사기지를 우회하는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완전한 자유통항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지만 이 균열이 커지면 이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 중관용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제압 이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이란 언론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겉으로 보면 매우 강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진짜로 여유로운 사람은 굳이 여유롭다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왜 이렇게 강경 발언을 연달아 쏟아내는 걸까요?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함은 이미 통과했고 거짓 성명은 들통났고 기뢰의 위치는 자기들도 모르고 미국의 수중 드론은 곧 들어옵니다. 이란이 쥔 패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강경 발언은 어쩌면 흔들리는 내부를 다잡기 위한 자기 최면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허세이자 동시에 자국민을 향한 위기관리 메시지인 거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자기들이 깔아놓은 기뢰의 위치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란은 기뢰를 부설할 때 소형 선박을 활용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깔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뢰들 중 상당수가 해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조류에 따라 떠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조류와 해류에 따라 기뢰가 스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처음 설치한 위치에서 기뢰가 멀리 떠내려간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이 모든 기뢰의 위치를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도 없고 위치도 모르고 지금 기뢰가 어디서 떠다니는지 이란 자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해협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휴전 이후에도 이란이 선박 통행을 하루 10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단순히 의도적인 봉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열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란은 기뢰를 제거할 능력 자체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기뢰 제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밀음파 탐지 장비, 수중 드론, 전문 훈련을 받은 잠수 요원까지 이란 해군이 이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란은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입니다. 협상 카드로 쓰려고 기뢰를 깔았는데 그 기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막으려고 깐 기뢰가 이제는 이란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은 처음에 왜 호르무즈를 막은 걸까요?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란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 곳곳에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전에 승인한 선박 외에는 통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쳤고 전 세계 해운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발이 묶였고 보험료와 우회 운임이 폭등했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막으면 전 세계가 이란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실제로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이 아닌 미국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공급이 줄어들자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그 카드는 지금 미국의 손에 하나씩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줄어듭니다. 원유가 줄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난방비,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해협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뢰 제거 작전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전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수송로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동시에 군함 2척을 해협에 밀어넣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통과했고, 이란의 거짓 성명은 현장 녹음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수중 드론까지 투입해 기뢰를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협상 카드로 쥔 기뢰가 하나씩 제거될수록 이란의 협상력도 하나씩 약해집니다.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란, 묵묵히 기뢰를 제거해 나가는 미국,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